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전 어제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또 4월이 되고 화요일 투표가 이제 밤중에 개표가 되면은 미국의 제3대 도시를 이끌어갈 새 시장이 곧 나타나게 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겨도 시카고 역사상 최초의 흑인 그리고 여성 시장이 등장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어제 CBS 채널2가 주관한 파이널 디베이트는 비교적 시들한 공방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으면서도 매우 다른 두 사람의 대결인데 투표인 또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쯤은 이미 결심이 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로리 라이풋이 시카고 정치 조직의 큰손인 토니 프랙윙클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도를 보면은 로리 대 토니 53대 17로 나타났는데 아직도 미결정표가 29% 정도 됩니다. 그러나 미결정표가 한 곳으로 쏠린다고 하더라도 숫자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만 본다면은 승자 패자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마지막 토론회 소식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폴링은 WTTN 방송과 크레인스 신문 그리고 해리스 폴이 공동으로 주관을 한 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분석한 민심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50% 정도의 시카고 시민들은 시카고시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대결에 대한 질문인데 로리 라이풋 대 토니 프랙윙클 53대 17로 큰 격차로 로리 라이풋이 우세합니다. Undecided 미결정표가 지난주 현재로 29% 꽤 큰 부분입니다. 이 미결정표들은 대부분이 흑인표고 50세 이하들의 표입니다. 이 부분에는 프랙윙클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프랙윙클이 만일 29%의 미결정표를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숫자에만 따른다면 53대 17의 격차를 뒤집어 엎기에는 힘든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주 초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응답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은 라이풋이 각 부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표, 대졸 이상표에서 61대 11의 차이로 라이풋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역시 인종 문제인데 라이풋이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우세했고 특히 백인표에서는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표에서는 64대 13의 비율로 라이풋의 지지가 높고 흑인표에서는 41대 21의 비율로 역시 라이풋의 지지가 많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제가 첫째 개혁과 부패의 척결인데 이 주장이 조직과 달러의 우세측보다 얼마나 더 강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혁을 하면서도 이 대도시를 리드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로리 라이풋이 모두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지 새 시장 앞에는 시의 재정 문제, 적자 예산 문제, 펜션 부족분 문제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펜션은 2023년 내 부족분이 1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결국 해결 방법은 이제 세금밖에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세금을 높여서
시의 기관 시설들을 보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71%가 willing to pay, 즐겁게 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건강 문제를 개선하겠다 하니까 69%가 좋다는 반응을 보였고, 경찰을 증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연금용으로 쓰겠다라니까 57%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은퇴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메꾸는 데 쓰기는 싫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Public Pension Crisis, 이것이 65%로 가장 높았고, 지금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 알더만 에드 버크의 수사가 59%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부패 해소 문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추가 질문에 있었습니다. 만일 현 시장인 라마 매뉴얼이 runoff 일렉션에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63%가 안 찍겠다, 그리고 25%가 찍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 라마 매뉴얼 시장이 지난해 9월에 돌연히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이것은 잘한 일이다라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종 방송 디베이트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CBS 채널 2 텔레비전의 토론회인데 예상보다 시들한 분위기로 48분이 계속됐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수능란한 시카고의 토박이 정치가 대 연방검찰의 검사 출신의 면모가 돋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차 상대방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하게 했는데 라이프슨 프랙 윙클에게 시카고의 젊은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프랙 윙클이 라이프슨에게 귀하가 법률회사 변호사인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녀 회사의 인정차별 집단 소송에 가해자 측 변호를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귀하의 직업상에 가장 유감스러웠던 일이 무엇인가 라면서 라이프웃을 코너로 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라이프웃이 라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0년도 지미 카러와 토론 시에 사용했던 그 유명한 말, 또 그 소리요, There she goes again, 이런 말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대의 손자도 보고 있고 우리 딸도 보고 있는데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것, 협박하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소? 라면서 역공을 폈습니다. 라이프슨 프랙 윙클에게 정치 조직 내에서 부패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끼리끼리의 고용 사례에 대한 질문도 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어제 프랙 윙클이 지난 8년 동안 쿡카운티의 인력을 12%나 줄이면서 지출을 감소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끼리끼리의 고용 사례, 즉 선거 운동원이라든가 정치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전직 관리 등이라든가 그 친척들을 부당하게 고용한 사례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리뷴은 그 예로 최근에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드 버크 시의원의 아들이 쿡카운티에서 연봉 $100,000짜리 잡에 고용이 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 수사 결과 완벽하게 무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SSR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6%가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캠프의 러시아 선거 개입 공모 혐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43%는 이번 특검 수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를 벗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민주당 하원이 제시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전문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갈수록 의회가 법무부의 소환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어제 발 장관과 한 전화통화에서 그는 의회가 수사 보고서를 볼 때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며 법무부는 우리가 제시한 4월 2일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오늘 포르리코를 미국의 55번째 주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데런 소토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포르리코는 주민투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미국의 55번째 주가 됩니다. 그러나 소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에서 총기 난사와 차량 돌진으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시애틀 북부에서 한 남성이 운전 중이던 여성에게 다가가 자동차 탈취를 시도하며 총격을 가하고 인근을 지나던 메트로버스를 향해서도 총을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붉은색 프리우스 차량을 탈취하며 50세의 차량 운전자에게 역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차량을 빼앗긴 50세 남성이 총격 사망했으며 탈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70세 운전자도 숨졌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연방법에 의거한 새로운 신분증을 월요일부터 발행합니다. 주 당국은 보안이 강화된 연방 기준에 의거한 새 운전면허증과 아이디를 발행하기 시작하는데 현행 일리노이 면허증은 내년 10월 1일부터 항공 여행 시에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새 신분증은 주 자동차 면허시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고속도로상의 보안 카메라 증설을 추진합니다. 주의회는 범죄와 테러 방지 등을 위해 주내 고속도로상에 보안 카메라를 대폭 증설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상에서 벌어진 드라이브-바이 슈팅 등 범죄 수사가 보안 카메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 보안 카메라의 숫자가 700개에 불과합니다. 오헤어 공항 확장 공사를 주도할 건축사가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진갱 건축사를 이 공사의 주도 시공사로 지정했는데 5개 정도의 건축회사가 더 추가됩니다. 시카고시는 오는 2023년에 오헤어 공항 확장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그 재원은 세금이 아닌 공항 수익금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보이겠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를 넘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39도. 내일도 흐리고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6도입니다. 토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5도. 주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9도입니다.